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새벽에 일어나서 챔스를 봤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뭐가 아쉬웠냐면 둘 다 전반 0대 0이길래 이게 오버가 힘들겠구나 했는데 어, 결국 인테르 미네는 2대 2고 레알도 이게 아스널이 전반 PK만 안 놓쳤으면 뭐 결과론적으로 3대 1이 됐을 텐데 레알이 또 홈에서 그렇게 골을 못 넣을 줄 몰랐고 확실히 너무 못하더라. 비니시우스도 돌파가 거의 안 되고 뭐 음바페도 부상으로 빠지고 확실히 그 리그에서 괜히 이제 요새 잘 못 이기고 실점이 많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챔스에서는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역시나 라리가 우승은 바르샤가 할 것 같고 어, 아스날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좀 궁금합니다. 다음 상대가 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테르하고 바르샤도 재밌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파리랑 바르샤가 결승에서 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침에 좀 일찍 시작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어, 원래는 저녁에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좀 일찍 올리기 위해서 저녁에 방송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제 유튜브 올리는 시간이 너무 좀 짧기 때문에 오전에 한번 올려보려고 나가기 전에 일단은 방송을 켰습니다. 그리고 분석은 다 끝났고 아직 조합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조합적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 원래 그 비번방 키고 이제 유튜브 올릴 용으로 따로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냥 굳이 비번 안 걸고 분석 방송을 한 다음에 요거 유튜브 올리고 사실 저녁에 다시 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오르님. 지난 주말부터 영 시원치 않네요. 어제도 그렇고 언더 가면 오버 나고 오버 가면 언더 나고 참 이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아까 챔스 끝나고 분석을 했거든요. 유로파 컨퍼런스. 근데 배당들이 다 적더라고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 분석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1시 45분에 먼저 마감되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야기엘로하고 피오렌티나. 야기엘로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기엘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 베티스 원정에서 0대2로 졌거든요. 이게 스코어상으로 2대0이라서 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슈팅이 거의 없었어요. 야기엘로가. 슈팅이 4개, 베티스는 27개,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베티스는 지금 라리가에서 어, 지금 비아레알 다음으로 6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위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도 중요합니다. 다음 경기가 지로나 원정이라 뭐 베티스 입장에서는 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동안 이제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뭐 홈에서 지면 원정 가서 이기면 홈에서 지든가 뭐 홈에서 비기면 원정 가서 또 이기든가 이런 패턴이었는데 지난번에 홈에서 이겼기 때문에 뭐 원정에서 무리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기엘로도 홈인 거를 감안하면 뭐 물론 홈에서 득점력이 좋았던 적이 있지만 최근 두 경기 원정에서 득점이 없었고 베티스 상대로 다득점을 하긴 힘들 것 같다. 저는 베티스 승무 언더 봅니다. 언더 가능성이 좀 높아요. 요건 그러니까 아주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무승부 뜰 가능성도 있다. 베티스 입장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2대0으로 이기고 1차전을 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 피오렌티나 엔케첼레. 요 경기도 피오렌티나가 2대0으로 이기다 이제 한 골을 따라잡혔는데 피오렌티나가 최근에 홈에서 실점이 좀 적긴 합니다. 파나티나한테 한 골을 먹히긴 했지만 최근 이제 유벤 아탈 파르마까지 뭐 리그 경기긴 하지만 3경기 무실점 중이고 최근 4승 2무. 그리고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순위 경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4위 유벤하고 6점 차. 뭐 그 위에는 1, 2, 3점 이렇게 되게 근소한 차이라서
피오렌티나도 다음 경기 신경 써야 돼요. 칼리알리전. 다만 이제 엔케이첼레가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한데 이 슬로베니아 팀이거든요. 얘네 아마 리그 순위가 조금 더 하면은 뭔가 그 컵대회 진출권이 좀 달려있던 걸로 아는데 일단 엔케이첼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루가노 원정도 그렇고 뭐 대부분 이제 득점이 좀 꾸준했어요. 무득점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버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3.5를 줬고 저는 피오렌티나가 아무리 뭐 리그 경기를 좀 신경 쓰는 입장이라도 홈이라서 뭐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불과 한 골 차기 때문에 한 골 먹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홈에서 잘 안 지기도 하고 NK첼레 정도면 피오렌티나가 이겨야 된다. 피오렌티나 승 봅니다. 저는 마인까지 보도록 할게요. 마인까지 보고 그 다음 라피드 빈 여기가 이제 1시 45분 경기고 라피드 빈하고 유르고르덴 지난번 이제 우리가 무승부를 갔었는데 이제 자책골로 리옹이 극적으로 비겼지만 이게 무가 안 나왔죠. 그래서 라피드 빈이 유리합니다. 원정에서 일단은 이기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홈이고 그리고 컨퍼런스 성적에서도 나름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슈팅이나 점유율은 뭐 그러니까 유로고르덴이 점유율이 좀 높긴 했는데 슈팅 차이는 거의 크게 없었고 근데 유로고르덴 입장에서는 이제 스웨덴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막 그 리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초반이긴 해도.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보면은 무승부 없이 이제 계속 승패로 갈렸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라피드빈이 홈으로 돌아왔고 이게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 유리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승무. 근데 언더가 더 좋은 게 왠지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쉽게 가지 못하고 언더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첼시 레기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가 오늘 뭐 가장 좋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진짜 변수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일단 원정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또 주력으로 갔던 첼시 승, 리버풀 아약스 승 배당을 낮게 갔지만 첼시가 비기는 바람에 첼시도 지금 갈 길 바쁘거든요. 그때 2점을 더 채웠어야 지금 노팅엄 바로 아래 맨시티보다 위에 있었을 텐데 그 경기를 비김으로써 6위까지 이제 밀려난 상황이고 에스턴하고 이제 승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챔스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5위까지 주어지는데 어쨌든 두 팀은 탈락해야 되니까.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최근에 홈에서 진 적이 없고 이미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분명히 로테를 돌릴 거란 말이죠. 다음 경기도 하필 좀 빡센 풀럼 원정입니다. 요새 풀럼이 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첼시가 지난번 코펜하겐전 원정에서 2대1로 이기고 온 이후에 홈에서 1대0으로밖에 못 이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3대0으로 이겼는데 그 무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첼시 승리가 유력하긴 하지만 마인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예전처럼 뭐 4대0,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데 로테를 돌리더라도 코펜하겐전 1대0의 스코어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또 최근에 홈에서 다득점을 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최근에 거의 대부분 한 골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레기아 바르샤바도 이제 뭐 리그 순위도 뭐 그렇고 해서 뭐 여기에 올인해야 되긴 하지만 이미 1차전 0대3의 스코어를 뒤집기는 어렵고 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첼시 승을 보긴 합니다. 근데 배당이 오늘 고민되는 게 배당이 낮아도 첼시 승을 주력으로 데려가야 되나 그러다 비기면 대참사긴 하거든요. 어차피 첼시는 뭐 비교도 올라가니까 근데 비길 것 같진 않고 일반 승은 그래도 해줄 것 같은데 마인이 좀 불안합니다. 그때 코펜하겐 1대0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서 전 차라리 3.5를 줬기 때문에 레기아가 몰데나 유로고르덴 상대로 득점을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버가 났던 경기들이 있는데 첼시 상대로는 그렇게 득점은 못할 것 같고 저는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첼시가 뭐 1대0, 2대0으로 이기든 3.5를 넘어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 라치오부터는 쭉 갈게요. 자, 라치오하고 보데글림. 사실 이 경기 지금 원래 생각하고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데글림이 홈에서 2대0으로 이기다 보니까 지난번 프랭과 이제 오버 쪽에 고민을 하다 오버를 갔는데 라치오가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슈팅도 3배 차이 나게 밀렸고, 그리고 보데글림이 노르웨이 그 리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전승 중이에요. 컵대회 포함 4연승. 그리고 실점도 단 한 경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데글림이 유로파 성적을 보더라도 그 전에 맨유 원정, 그리고 트벤테 원정, 올림피아코스 원정, 올림피아코스는 선제골 넣었고 뭐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보데글림이 오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을 거예요, 라치오 입장에선. 지난번 로마하고 비기긴 했지만 최근에 라치오가 승리가 별로 없거든요. 1대1 무가 많고, 예전에 빅토리아 풀젠 원정에서도 이겼지만 결국 홈에서 비겼고, 예전에 소시 상대로 3대0으로 전반 뭐 리드했던 3대1로 끝났던 경기, 그때의 느낌 말고는 딱히 좋아 보이는 게 없다, 최근 들어서는. 그래서 과연 라치오가 보데글림 상대로 마엔을 하면서 연장을 갈 거냐, 그러기에는 뭐 결장자가 크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격 쪽에 워낙 이제 그래도 보데글림보다 좋다 보니 홈에서는 이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원래는 마엔을 봤었는데 뭔가 라치오가 이게 마엔 쪽으로 이기기에는 보데글림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미 2대0의 스코어고 그동안 그 유로파에서 원정에서 보여줬던 스코어들, 뭐 니스 원정도 1대1. 그러니까 결국엔 골을 넣는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은 뭐 라치오가 2골 넣지 않는 이상은 비길 수도 있고, 아니면 되려 보데글림 역배가 터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원래는 승 마인 쪽으로 가려 했는데 라치오 승에 뭔가 라치오가 이기긴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보데글림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라치오도 지금 6위라서 유벤하고 볼로냐 다 한 경기 차입니다. 3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하고는 밑에서 2점 차고 해서 라치오가 다음 경기 제노아 원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노아도 요새 쉽지 않기 때문에 무가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라치오 승 마엔을 보고 싶지만, 승을 보지만 뭔가 올라가긴 보데글림이 올라갈 것 같다. 보데글림이 뭔가 한 골을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라치오 승에 뭐 핸디무 오버까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치오 승보다는 오버가 배당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무리 생각해도 낮은 배당, 뭐 피오렌티나, 라치오 이런 빌바오를 가느냐, 아니면 그것도 가고 뭐 오버도 가고 그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1.5 이하의 배당들은 굳이 승을 가지 말고 핸디 쪽으로 갈 건지, 그런 게 좀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오전 방송은 안 하고 조합 먼저 보내고 저녁에 하려 했는데, 뭔가 분석을 방송을 하다 보면 그래도 생각이 좀 잡히지 않을까 해서 오전 방송을 좀 켰습니다. 그래서 라치오는 변경을 좀 할게요. 승에 핸디, 무에 오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프랑크하고 토트넘. 사실 토트넘이 지금 손흥민도 부상이고, 프랑크가 마름씨가 이적한 이후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토트넘전 당연히 슈팅은 밀렸지만 얘네가 이제 홈에서 아약스도 4대1로 잡았었고, 지난 리그 경기까지 3대0으로 이기면서 리그 순위도 3위, 챔스권에 있고, 득실도 괜찮고. 토트넘은 남은 게 이제 유로파밖에 없긴 합니다. 뭐 리그도 이겨도 의미가 없어요, 순위가. 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등당할 점수도 아니고. 그래서 토트넘이 지난번 울버햄튼전도 4실점을 했거든요. 제가 울버햄튼 승을 보긴 했는데 지금 원정 4연패입니다. 4연패 중에 3경기 득점이 없었고, 지난 유로파 원정에서도 알크마르한테 0대1로 진 거 보면 프랑크가 원정 가서 이겼으면 무승부 가능성을 좀 생각해 줄 텐데, 이게 아무리 토트넘이 예전보다 결장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프랑크를 이기긴 좀 버거워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랑크도 이번 이기면 준결승이거든요. 그럼 보데글림이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라치오가 아니면 뭐 해볼만 하고, 그래서 이 프랑크의 홈은 무시할 수가 없다.
최근에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습니다. 3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토트넘이 뭐 잘해서 비길 수는 있겠죠. 뭐 연장 가거나. 그래도 이건 프랑크 승무로 보는 게 맞습니다. 토트넘의 승은 완전히 배제한다. 그리고 언어보는 프랑크의 최근 뭐 홈에서의 득점력 보면은 뭐 오버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박빙의 승부 날 수도 있다. 뭐 한 골 차. 말대로 이제 뭐 무가 뜰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언어보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오버 배당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막 좋지도 않은데. 자, 그다음 맨유하고 리옹. 사실 이 경기가 조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왕에서 4위이기 때문에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맨유는 토트넘하고 마찬가지로 이겨도 의미 없습니다. 리그 남은 경기 이겨도 그냥 뭐 순위가 몇 위 하느냐 뿐이지 뭐 강등이나 아니면 뭐 컵대회 이런 그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우승컵 들으려면 유로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겼어야 했는데 리옹한테 이제 결국 극장골 먹히면서 비겼고 그리고 최근에 뉴캐슬 원정도 완전히 발리고 1대4로 리옹은 또 5세로 원정을 이겼기 때문에 리옹이 지금 최근에 경기 보면 거의 오버입니다. 오버. 중간에 니스 한 경기 빼고는 다 오버예요. 3.5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진짜 뭐 한두 경기 빼고는 다 오버예요. 그 많은 경기 중에. 그러니까 한 10경기 정도? 그래서 이거는 2점을 줬기 때문에 무조건 오버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 맨유가 하필 또 최근에 홈에서 6경기 무패고 그리고 아까 남아있는 게 컵대회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리옹이 요새 득점력이 좋고 해도 맨유가 홈인점 그리고 뉴캐슬전에 뭐 1대4로 발리긴 했지만 예전에 유로파에서 뭐 소시도 4대1로 잡고 그리고 지난번 뭐 레인저스도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홈의 유로파 성적 그리고 뭐 리옹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유로파에서 진 적이 없어서 둘 다 박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은 리옹이 오버가 많고 맨유도 최근에 뭐 홈에서 4득점 아니면 리옹전 2득점 해서 오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민되는 게 맨유 승은 배당 대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맨유 승 갈 거면 오버 가는 게 맞습니다. 뭐 맨유가 이기든 리옹이 이기든 다득점으로 비기든. 근데 뭐 리옹 프랭 가잔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확실히 리옹이 더 좋아 보였으면 그런데 리옹이 지금 리그 경쟁도 하고 다음 생떼떼엔 원정도 가야 됩니다. 생떼떼에는 이제 강등권을 지금 싸우고 있다 보니 쉽지 않거든요. 동기부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유 쪽에 결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을 넣었던 역전골을 넣었던 이제 지르키즈가 이제 부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 나는 점이고 리옹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맨유도 그때 그 리그 선발하고 또 유로파 선발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맨유가 홈이라서 쉽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저는 뭐 1순위인 배당이 높은 무승부를 볼 수밖에 없다. 연장 갈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승패로 갈리면 1대0 승부보다는 2대1 스코어에 이제 오버가 나올 거기 때문에 무승부랑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득점 무승부면 가장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빌바오 레인저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 빌바오가 이겨야 했죠. 지난 경기. 왜냐면 골도 취소되고 그리고 그걸 또 뭐 PK를 줬던가? PK까지 줬는데 PK마저 놓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전반 초반에 퇴장당해서 슈팅도 뭐 19대4로 압도적이었고 점유율도 거의 70%가 넘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빌바오가 원정이긴 하지만 잡아줘야 했는데 결국 0대0으로 비겼다. 뭐 레인저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미 이 어디지? 그 스코틀랜드 여기는 지금 그 순위를 봤을 때 아까 제가 본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미 차이가 나서 셀틱하고는 이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는지 이게 스코틀랜드는 뭐 보질 않다 보니까 이게 확정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 33경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얘네가 뭐 완전히 거기서 뭐 1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레인저스가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난번 퇴장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유로파에서 은근히 뭐 원정의 맨유전도 골을 넣었었고 비길 뻔했었죠. 그리고 페네르바체 원정도 이겼던 팀이라 뭔가 살짝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빌바오의 이제 실점, 최근에 3경기 무득점이었지만 본인들도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4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었고, 라이오전 한 골 먹혔긴 하지만 최근 홈 기준으로 보더라도 1실점 이상 거의 안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만큼 홈에서 이제 8경기 무패기도 하고, 지난 원정에서 못 이긴 거를 홈에서 그래도 잡지 않을까. 빌바오도 지금 리그 순위를 경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4위라서. 근데 비아레알이 이기면은 3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4위를 지켜야 되는 입장이긴 해요. 뭐 득실은 좀 앞서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빌바오도 크게 결장이 없는 상황이라 레인저스는 퇴장도 있고 뭐 여러모로 원정이라는 점 생각하면 빌바오 쪽 승을 봐야 되지 않나. 다만 이제 빌바오 마엔 보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확실히 마엔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피오렌티나 정도밖에 없고, 라치오도 애매했고, 그래서 결국 핸디물을 받고, 빌바오도 지금 마엔이랑 그거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자니 또 빌바오가 최근에 뭐 로마라든가 빅토리아 풀즈는 또 3대1로 이겼던 전적이 있어서 이거는 언오버보다는 차라리 마엔 쪽에 그래도 핸디무보다는 빌바오 승보는 입장에서는 마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어제 챔스도 그렇고 그제 챔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승패 라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언오버가 하나씩 좀 아쉽습니다. 그제는 이제 바르샤의 언더가 오버가 났고, 어제는 레알의 오버가 레알이 홈에서 한 골밖에 못 넣으면서 또 언더가 났고, 뭔가 계속 엇갈리는데, 뉴캐슬 승하고 오버가 너무 좋아 보였는데 고배당을 또 무리하게 가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일단 오전에 나가기 전에 조합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됐어요. 지금 분석을 딱 끝냈는데도 아직도 고민되는 경기들이 많다. 그래서 나가기 전까지 고민되는 게 이 결정이 되면은 나가기 전에 이제 조합을 보내드리고, 아니면 갔다 와서 저녁 방송 후에 아니면 방송 전에 이제 제가 조합을 마무리해서 보내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마 근데 거의 저녁쯤에 보낼 것 같아요. 갔다 와서. 그때 되면 이제 배당도 좀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 저녁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다시 오고 아마 조합은 저녁쯤에 갈 확률이 높다. 배당 바뀌는 것도 좀 보고. 왜냐면 너무 고민돼요. 지금 배당이 만약에 뭐 피오렌티나라든가 뭐 첼시, 뭐 라치오, 빌바오 배당 자체가 좋았다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1.5 이하의 배당들이 대부분 많아서 이게 저번에 리버풀 아약스 그때 그 느낌처럼 갔다가는 괜히 낮은 배당 가려다가 금액만 높아지고 또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서 아예 그냥 오늘은 1.5 이하를 뭐 최소한으로 피해 갈까. 그래서 뭐 언오버로 좀 접근도 하고 그럴까, 아니면 차라리 마인 쪽으로 건드릴까, 뭐 그런 게 좀 고민이 돼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저녁쯤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간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뭔가에 좀 쫓기다 보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뭔가 오늘은 좀 연패를 좀 벗어나서 주말을 좀 기분 좋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는 바로 올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녁 한 7시쯤에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그때
생각이 살짝 바뀔 수도 있는데 거의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냥 저녁에 오는 건 조합의 차이입니다. 조합. 어떤 조합을 더 이제 갔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지 갑자기 뭐 이긴다는 팀이 지거나 그럴 확률은 없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